혹시 개인이 만난 상대에게 오피스 빌런 조짐이 보인다면 초장에 위축되지 말고 정확한 근거로 똑똑하고 당당하게 받아쳐야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통할 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인격이 아니라 행동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나르시스트야 혹은 너는 소시오패스야, 너가 하는 행동은 오피스 빌런 짓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상대의 인격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한 이런 행동은 이런 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고 우리 회사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그 사람의 객관적인 행동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빌런의 행동이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서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저항보다는 기능적인 저항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꼭 이기기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정정당당하게 문제 삼고 싸움에서 이겨야만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런 가해자들이 직장 내에서 유능해 보인다고 해서 절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피스 빌런들이 올리는 가시적인 개인 실적 뒤에는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와 실적 하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흐리는 한 명의 오피스 빌런은 마치 썩은 사과와도 같아서 장기적으로 조직 전체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 가해자를 발견하고 대하게 되었다면 기업은 특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신고된 사건의 해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헤쳐서 매듭을 짓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발전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철저하게 사실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으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법적 조치를 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곽상무처럼 본인 인식에서는 잘못을 범한 것이 없으므로 중징계는 억울하고 법적 공방을 하면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조사에서는 초기부터 향후 중징계 사유를 입증할 진술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진술자들이 퇴사하거나 협조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진술을 모두 서면화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결국 오피스 빌런들은 근본적으로 윤리식이 약하고 인격적 결함이 있어서 회사의 경영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언제나 사실, 팩트입니다. 실제로 이 사실 입증이 가장 어렵고 이를 위해서 숱한 고비를 만나며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팩트를 제공해야 되고 기업은 판단하는 입장에서 그 팩트를 가지고 밝혀내야 합니다. 판단자 입장에서는 더욱이 누군가를 특별히 위하는 마음 없이 그저 팩트를 따라가야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준비된 팩트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광범위하고 철저한 사실조사, 이게 바로 기업의 백해무익한 오피스 빌런으로부터 조직을 또 구성원을 지키는 길입니다.